여기 미국의 한 명문 대학교에서 역사학 교수가 고구려에 관하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듣던 어떤 중국 학생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고구려의 역사는 중국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교수님이 천천히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교수님은 어떤 말을 하였고 이후 그 중국 학생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아이비리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21살 벤자민이라고 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학교 수업 도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하실 것 같아 이렇게 글까지 적게 되었는데요. 저는 고등학생 때 역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역사책을 읽거나 인터넷으로 역사에 관한 글을 찾아서 읽곤 했죠. 또한 제가 목표하는 대학의 역사학과에 입학하기 위하여 나머지 과목의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꿈에 그리던 대학에 갈 수 있었죠. 그곳에서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역사학을 배우게 됐어요. 역사학과에 입학해 원하던 것을 배울 수 있으니 기분이 정말 엄청나게 설레고 좋았죠. 사실 저는 완전 어렸을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희 집엔 만화로 된 역사책이 많아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역사 만화책을 읽으면서 자라왔는데 그 영향에 아직까지도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다른 미국 학생들과는 달리 저는 특이하게도 역사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시아 역사는 정말 수많은 문화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종교만 해도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를 믿죠. 유럽 문화권이 로마 시대 이후 거의 다 크리스찬 계열로 통일된 것과는 전혀 반대예요. 사람들 생활 양식도 완전히 다르고요. 유럽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다양성을 아시아는 가지고 있어요. 동아시아만 해도 얼마나 다양한지 알 수 있죠. 한국, 중국, 일본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전혀 달라요. 언어부터 건물 양식, 국민성 등 무엇 하나 같은 게 하나도 없죠. 이러한 아시아 역사의 특징과 다양성 때문에 저는 아시아 역사에 완전히 빠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때문에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 제일 먼저 신청했던 수업 또한 동아시아의 역사였는데요. 해당 과목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께서 정말 수준이 높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교 과정을 수료한 후 한국 서울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완료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학교에 교환 교수를 다녀오신 경험도 있는 분이시고요. 저로서는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느껴지는 교수님이셨고 교수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죠. 수업 중에도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적고 새겨듣기 위해 노력했어요. 또 그러한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며 나중에는 나도 교수님처럼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훌륭한 교수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기도 했죠. 교수님의 수업은 정말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성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제가 재미있어서 하는 공부이다 보니 성적도 늘 좋게 받을 수 있었고 교수님께서는 그런 저를 따로 불러 칭찬도 해주실 만큼 교수님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수업 분위기를 망치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존경스러운 교수님을 만나서 늘 기분 좋게 수업을 듣던 중에 수업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하나 생겼던 거죠. 그날은 고구려에 대해 배우는 날이었어요. 고구려는 만주의 제국으로 동아시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하는 당시 세계 최강 국가들 중 하나였어요. 고구려에 대해서 한국 분들께서는 잘 아실 테지만 고구려에 대해 자세히 배워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들이었죠. 한창 수업이 진행되던 중 문제가 터졌는데요. 교수님께서 고구려의 기상은 지금까지 한국인의 특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한국인은 고구려의 강함을 그대로 이어받아 강대국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한국을 세계의 10대 선진국 중 한 곳으로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강의실 한쪽 구석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바로 중국인 유학생들이었어요. 미국 대학교에는 수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온 유학생 중 중국인 비율이 가장 많아요. 이유는 뒤에서 설명할 테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같은 동양이라도 한국 등 다른 국가보다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여튼 수업 도중 중국인들이 떠들고 있으니 수업을 집중해서 듣고 있던 저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저를 포함해 그 수업을 듣고 있던 다른 학생들은 중국인 유학생들 쪽을 일제히 쳐다봤어요. 이윽고 갑자기 한 중국인이 손을 들더군요. 그러더니 충격적인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고구려는 중국의 일부에 불과했다고 말입니다. 교수님께서 고구려를 왜 한국의 것으로 분류하시는지 이해도 안 갈 뿐더러 왜 고구려를 전혀 상관도 없는 한국과 연관을 짓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강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물론 미국 대학교는 토론 분위기가 활발하긴 합니다. 교수님이라 하더라도 나와 의견이 다를 시 언제든지 교수님께 손을 들고 토론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의 주장은 너무도 공격적인 말투였어요. 토론을 하자는 자세가 아니라 마치 교수님께 싸우자며 시비를 걸듯이 말했죠.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중국 학생들의 그러한 태도를 마치 예상이라도 하신 듯이 전혀 개의치 않아 하셨어요. 오히려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중국인 유학생에게 지그시 물으시더군요. 그런 것들을 어디서 들었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중국인 유학생은 중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그렇게 배웠었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학생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시작하셨죠. 중국은 최근에서야 고구려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전에 내가 중국에 있을 당시에 중국의 교수들은 고구려가 한국인의 국가임을 인정하고 인지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한국사뿐만 아니라 몽골의 역사, 베트남의 역사, 티베트의 역사마저 자국의 역사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최근 여러 공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동북 공정 프로젝트 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 하지만 역사는 사실이다.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는 것부터 스스로 자국의 역사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중국의 이러한 행위는 모순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교수님의 말씀에 의문을 던졌던 중국인 학생은 그 말을 듣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붉어지더니 혼자서 분을 삭히는 것이 느껴졌죠. 저는 마음속으로 너무 통쾌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역사학과 학생이었던 만큼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에 관한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중국인들은 여기에 비판적인 사고를 갖기는커녕 오히려 이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기까지 하는 것 같았죠. 그렇기에 저는 중국에 대해 원래부터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교수님의 말씀처럼 사실만 직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과거에 잘났냐는 것을 지나치게 과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이지 과거에 어땠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잘 나갔던 역사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왜곡을 해가면서까지 우기거나 과장을 하는 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있는 그대로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역사 중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사실 잘난 부분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운 역사와 치욕스러운 역사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되풀이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역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심지어 역사를 독재 정권을 강화하고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켰죠. 물론 교수님께 어이없는 질문을 했던 중국 학생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 학생은 평생 보고 배운 것이 그거였으니 어찌 보면 중국 독재 정권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그 학생은 저희 교수님을 통해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고국이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진실 말이죠. 이제 그 학생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중국 정부와 함께 역사 왜곡의 공범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라도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며 양심적인 주장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는 순전히 그 학생 본인의 몫이죠. 물론 자신이 여태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기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학생은 자신의 인생을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 거니까요. 본인이 진실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길고 긴 학사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우리 학교에서 훌륭한 교수님들 아래에서 지도를 받으며 그 기간 동안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자신이 나아갈 길을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같은 곳에서 공부하는 학우로서 그 친구가 진실을 탐구하는 양심적인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결코 이 선택에 후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동북 공정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역사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데요. 최근 한복, 한식 등을 중국 문화라고 우기는 것도 이러한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동북 공정은 가만히 보면 재밌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좋아 보이는 것만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라고 주장하는 특징인데요. 어찌 보면 참 비열한 행태입니다. 한국과 비슷한 피해를 받고 있는 몽골도 마찬가지인데요. 몽골의 역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깁니다. 그런데 중국은 모든 몽골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 세계를 호령했던 칭기스칸의 역사를 중국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죠. 수많은 몽골 역사 중에서도 칭기스칸의 역사만을 자국의 역사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좋아 보이는 것만을 자국의 것이라 주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한국 문화공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중국은 지금껏 김치와 한복 등 한국 문화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의 여러 문화들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문화에 외국인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고, 바로 그 시점부터 중국의 한국 문화 공정은 시작됐던 거죠. 한국 문화에 대하여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니 갑자기 자신들의 것이라 우기고 싶어진 겁니다. 마치 수많은 몽골 역사 중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칭기스칸 역사만을 자국의 역사라 왜곡한 것처럼 말이죠. 또한 몽골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듯 베트남이나 티베트 등 여러 방면에서의 역사 왜곡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고요. 이처럼 중국의 역사 왜곡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에 대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입니다. 역사를 사랑하는 저로서는 이러한 행위를 정말 너무나도 혐오합니다. 그들이 역사 왜곡을 실시한다면 적극적으로 막는 것이 우리의 후세와 역사라는 학문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최근 인터넷 활동에 능한 한국의 젊은 학생들이 진실을 위해 많이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SNS를 통해 중국의 문화공정을 비판하는 글들을 게시하고 있죠. 그들의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중국인들도 자국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역사를 사랑하는 벤자민 씨가 전해드리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벤자민 학생의 이야기에 공감이 많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